이건 일을 하지 않는 법무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요. 결국은 또 다른 이슈로 덮게 되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된다.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피의자 이종섭 호주에 부임했습니다. 대사관에 쑥 들어박혀서 나오질 않고 있는데 이번에 MBC 기자가 거기까지 따라갔지요. 그런데 뭐 만나지도 않고 그 부끄럽지 않은가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에 선대위원장 총괄은 한동훈 위원장이 맡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표 나왔다가 용산에서 한마디에서 줄줄이 물러났던 사람들이 또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벨도 없나? 뭐 나경원, 안철수 같이 선대위원장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쪽 당 일이니까.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뭐 절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납득할 조치가 뭡니까? 즉각 돌아와야죠. 임명 철회 취소해야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받고 깨끗하게 되면 그때 떠나면 되죠. 깨끗하게 될 리도 없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을 보내려고 마음 먹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보내려다가 보니까 출국금지 된 게 들통이 났어요. 알고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쪽 동네는 뭘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몰라서 그랬을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랬더니 야 출국금지 그 문제돼? 빨리 그거 풀어. 공수처가 불렀어요? 한 4시간 조사했나요? 하는 척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조사했다고? 오케이 그럼 풀어줘. 그렇게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이건요 나라를 완전히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라고 권력 준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외국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호주 공영방송 ABC에서 뭐라고 보도합니까? 스캔들 배기지라고 그래요. 춤은 보따리를 들고 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우리 교민들이요. 가만히 안 있죠. 호주 대사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빨리 돌아가라 존말할 때.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호주 대사 웬 말이냐? 도주 대사 구속하라!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이기현 후보께서 청와대 민정에 계셨으니까 네. 그때 이렇게 이제 검증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런 경우에 이제는 검증을 아예 용산에서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하니까. 네. 근데 법무부는 또 출입국 그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검증을 하면서 출국 금지를 몰랐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인사검증을 할 때 가장 먼저 본인들이 수사받고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이 형이 집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보를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보, 세무정보들을 동의받고 그리고 검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본인들이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검증도 하고 출입국 관리도 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분명히 걸려있는 출국 금지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건 일을 하지 않는 법무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호주 대사는 김완중 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외교부 기조실장을 하셨고요. 외교부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은 특히 영상 업무에 특화되어서 LA 총영사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성과를 내셨던 존경받는 외교관입니다. 그분이 가신 지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보통 대사들을 부임하면 3년 정도를 보장해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이사를 하고 모든 짐을 옮기고 뭐 가까운 일본도 아니고 먼 호주까지 가시기 때문에 본인의 그 생활의 근거지를 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서 이제 가진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업무 파악하고 일할 만한 때 아닙니까? 할 만한 분을 강제로 한국으로 다시 소환시켜서 이제 뭐 임기를 끝내는 것이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분을 피의자 신분인 분을 지금 대사로 보낸 것입니다.
이건 호주 국민들이 호주에 계신 우리 재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분노도 보여줬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 봐도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가지고 있었던 인사 툴을 깬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급한 것이죠. 4강 대사는 보낼 만한 사람은 아니고 특히 호주 대사는 장관급이 갈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죠. 네. 1급 내지는 차관급 정도 갈 수 있는 자리인데 1년 반밖에 안 된 외교부에 아주 영사업무에서 성과를 보였던 대사님 부임한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을 강제로 귀임시키고 그리고 피의자 신분인 분을 검증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정말 이건 국가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의 기본틀인 인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가 다 알죠. 부승찬 네. 후보 본인이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한 2년 돼가니까 그 성격이 어떤지 대충 알겠어요. 아주 불성실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입 험하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받고 야 그게 말이 돼?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랬다고 지금 증언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수사에 개입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순간 위법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하여튼 본인 잘못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정말 많이 봤죠. 많이 봤고 손준성 검사장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고발사주 건으로 해서 2022년도니까 거기서 이제 2023년도에 피의자를 이제 고검장까지 승진을 시키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병호 보시면 알겠지만 예.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을 이제 피의자잖아요.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에 있어서 본인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권력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됐건 뭐가 됐건 관계없다. 모든 툴을 깨는 거거든요. 모든 툴을 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방 방어막을 좀 구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최수근 상병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이 방어벽을 치기 위한 제2전선으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실질적으로 관계 있는데 경북 영주인가요? 영주 네, 맞나요? 영주공화. 예, 거기 단수 공천을 줬잖아요. 이분도 피의자죠. 그 다음에 이제 신범철 이제 천안갑에 이제 또 단수 공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용인시 병에 또 고석 후보 고등군사법원장 했던 고석 후보 또 이제 방어막 최수근 상병 사건의 방어막으로서 여기 단수 공천 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군 내부에서도 박진희 이종섭 장관 군사 그 비서실장 군사보좌관이라고 하는데요. 투스타로 진급시키고 그때 당시에 김계환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한 해병대 사령관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한 임기훈 삼성 장군으로 진급시켜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국방 그 대학교로 보내서 이제 거기 교장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절차가 있나? 법이 있나? 그들이 얘기하는 공정은 뭔가? 결국은 저도 피의자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스카우트 해서 쓸 만한 인재가 돼버리는 꼴이 되니까 스스로 창피하더라고요. 네, 창피하고 이제 저도 피의자 입장에서 피고인 신분에서 봤을 때는 저기는 뭐 가면 어떤 자리든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승찬 대변인 국방부 계실 때 이종섭은 그때는 뭐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전역하고? 네, 전역하고 민간인. 혹시 신분. 그러면 군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들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달아나는 거 보고 또 뭐 하는 거 보고 이런 걸 보면은 군인 정신을 좀 찾아보기가 힘든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어땠대요?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은 약간 작전통이고요. 그 지금 장관? 예.
작전통이고 그쪽에 군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아, 이종섭이? 아니요. 그 지금 현재. 지금 국방부 장관. 예. 신장관, 붕짜자. 붕짜자. 예. 예. 그래서 신원식 장관은 약간 그런 평이 있었고 이종섭 장관은 정책만 했어요. 아. 뭐 외국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정책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진 못했는데 그래도 삼성 장군까지는 갔었고요. 결단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인간적으로 좋다. 그 얘기는 군복을 입고 있었을 때 달리 표현하면 소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사람은 좋은데 무능한. 예. 그런 평가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써먹기 예, 좋은. 써먹기에 아주 최적화된 까라면 까고. 예, 예. 최적화된 인물이 아마 이종섭 장관이 아닐까. 예, 이런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공수처 수사 4시간 받고 호주에 가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 받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특히 이제 장관까지 하신 분들은 가면 커피 한 잔 주고 예,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죠. 1시간 정도 인사하고 1시간 후에 조서 시작해서 1시간 조서 받고 나면 그 자기가 쓴 조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 4시간 조사 받았다면 실제로는 1시간밖에 조사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조사만 끝내고 이제 결국 출국금지를 풀어준 것인데 가서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다고 하는데 대사가 부르면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대사는 자기 지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호주 대사가 뉴질랜드만 가려고 해도 바로 옆에 있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명절에 가끔 못 옵니다. 대통령이 공관장 회의를 수집할 때 그때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경조사가 생겨서 뭐 상이 있다든지 이럴 때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공수처에서 내일 오세요 한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협조는 말인 것이지 실제는 도피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죠. 아니 그리고 지금 대사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게 자국민 보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 교민들이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물러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네. 구교용 기자님 이건 진짜 나라 망신 아닙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국내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거든요. 호주의 공영 언론인 ABC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아닙니까? 그 언론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우리 호주 대사의 도피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단 국내 이슈가 아니고 국제적 이슈로 발전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내 언론 기자가 MBC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 앞에서 뻗치기라는 걸 소위 합니다. 기다립니다. 대사님 외쳐요. 그 차량을 타고 또 도주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런 종섭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도망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서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이 자칫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제2의 명품백 스캔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호주 언론도 백이지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명품백 스캔들과 일치합니다. 그때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여당 안에서도 쓴소리를 했다가 사실은 가격을 당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조차도 라디오에 나와서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니 선거 한 달 전에 왜 이런 일을 없어도 될 일을 벌이냐. 돌아오게 하고 처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 공천 가지고 조금 이제 지지율이 좀 빠지고 그럴 때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니 뭐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니 막 이러니까 아 이제 뭐 대충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 하나가 있고 둘째는 이렇게 급하게라도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뭐 그런 급박한 사정이 생긴 것 아닌가. 이자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워낙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항상 평생 검사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딱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 기소가 될 사안인가 아닌가를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은 분명히 이제 법률을 어기고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이종섭 장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예. 있어서 예. 이종섭 장관이 지금 호주에서 이렇게 도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국내 재외동포들의 문제도 있지만 크게 보면 외교적 큰 결례입니다. 사실은 호주에서 보면 이종섭 장관이 오면 아그레망 시임장을 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임기도 마치 제대로 하지 않은 1년 3개월 전에 시임장을 제정했는데 또 시임장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고요.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지 뭔가가 급박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불러드려야죠. 국민들은 그러라고 얘기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덕수 총리 참 오래 가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질긴데 한번 들어보죠 얘기를. 그거를 기다리느라고 해야 되는 외교적인 조치를 안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대사로 나갔다고 안 들어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뭐 들어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안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부승찬 대변인. 예, 이게 참 아까 잠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후자라고 봐요. 후자. 예, 안 이제 보내면 안 되는 급박한 예, 사정. 급박한 일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서욱 장관이나 서훈 안보실장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좀 오버랩이 되는데요. 지금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을 보시면 밑에 라인들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취록이 나오고 통화 기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소된 사람들이나 피의자들은 뭐냐면 권력이냐 생존이냐를 선택할 때 본인의 안위를 선택하게 됐고 예. 이게 서욱 장관이나 서훈 안보실장 구속 수사에도 영향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위에서 시켜서 한 것 같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위에서 시켜서 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서욱 장관이나 서훈 안보실장을 올감했거든요. 지금도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밑에서는 이미 밝혀질 대로 다 밝혀지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국은 이종섭으로 모든 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밑에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선택할 거고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결국은 지시를 내려서 한 건데 우리는 지금 상명하복의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장관의 지시다. 이런 자기 삶을 도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종섭 장관은 뭐냐? 본인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장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자기의 출구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도 검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도피밖에 시킬 게 없는 거예요. 최대한 국내 언론이나 국내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 계엄문건과 관련돼서 5년간 미국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들어와서 받은 게 뭡니까? 무혐의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또 다른 이슈로 덮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게 되고 이러면 이게 다 묻혀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일단 이종섭의 입을 봉하자. 국내에 있어서는 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아까 우리 이기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해외 예. 대사.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교영 기자 네. 혹시 1도 2부 3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피의자들에게 교범처럼 내려오는 말입니다. 네. 1도 2부 3백. 뭐냐 첫 번째로는 도망가라. 그거 안 되면은 그 부인해라. 조사받을 때 그게 더 안 되면 백 써라 이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도피의 전범을 보여준 것이고 아까 이제 부승찬 후보 말씀해 주셨지만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서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그 집권 당시에 탄핵 문건을 계엄 문건을 만든 거 아니고 중대 범죄인데 그런 부분들이 수사화 되자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뀐 다음에 들어왔어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몰래 도망가도 이렇게 오래 시간 버티면 문제가 안 되니까 나는 공식적으로 나가면 시간이 지나서 오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도 설명할 때 이제 공수처가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수사를 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어쨌든 간에 출국금지를 했던 것이고 피의자를 입건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 지금 중대한 일이 또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수처장 후보를 정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2명의 후보가 추천이 돼 있어요. 오동훈 변호사, 이명순 변호사. 물론 여당 추천이긴 하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과거 초대 공수처자 임명할 때와 달라요. 원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불과 이렇게 추천한 이틀 만에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10여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누가 되는지를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된다. 예. 이런 조언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역사가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검찰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조작하고 비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다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